자, 글의 목적, 문제 접근법. 글의 목적, 문제 접근법.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국어책 읽듯이 읽는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를 언어로 읽자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읽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쭉 읽으면서 그 언어 그 자체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오케이? 어, 이 문장을 먼저 읽고 아는 문법 정리하고 아는 단어 정리한 다음에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그것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글의 이해를 방해합니다. 오히려 문장이 아주 복잡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되묻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책을 읽듯이 그렇게 어, 읽자. 오케이? 이거는 뭐 수능이나 모평이나 뭐 혹은 그냥 취미로 그 영어를 읽거나 언제나 적용해야 하는 그런 접근법이죠. 왜? 영어는 언어이니까. 자, 글을 쓰게 된 배경하고 목적을 찾아 읽는다 그랬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수능의 경우에 글의 목적을 묻는 지문의 형태는 항상 업무 서한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비즈니스 메일이에요. 혹은 뭐 노티스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비즈니스 업무 서한, 업무 메일이기 때문에 뭐 개인사가 들어간다.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아주 딱 자신이 글을 쓰게 된, 왜 이 글을 쓰게, 그러니까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배경, 오케이? 어떤 사안이 있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글을 쓴다. 딱 이 두 가지가 그 업무 서한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 업무 서한을 다루는 글의 목적의 경우에는 글의 목적을 묻는 그런 문제인 경우에는 딱 이 두 가지. 먼저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사안 때문에 쓰게 되었느냐 배경을 찾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즉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는데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찾아서 읽으면 그 글의 목적 문제의 접근법은 전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글의 배경과 목적을 찾아 읽고 난 다음에 보면 글의 목적이 답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업무 서한이니까 당연히 목적이 있어야 글을 쓰겠죠. 핵심이죠, 핵심. 예? 그래서 글의 목적이 답이 된다. 그리고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답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도 절약해 줄 뿐더러 답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해요. 오케이? 그래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오답을 제거하고 나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유일한 보기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답이에요. 즉, 어허, 그러면 오답이라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보기는 오답이에요. 당연히, 그치? 이건 앞으로 언급무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본문 내용과 다르게 언급된 것도 오답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본문에 언급을 안 되고 본문 내용과 다르게 언급된 것들을 쭉쭉쭉쭉 제거하고 나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유일한 보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답이다. 오케이?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글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오답 제거가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오답 제거를 하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유일한 보기가 보인다. 그것이 바로 답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8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ear Mr. Jones, Mr. Jones는 이 글의 수신자예요. 업무 메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레터이기 때문에 이제 수신자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I'm James O'Cady, 글쓴이의 이름이죠. PR Director 직위이고 of KHJ Corporation 회사 이름이고 자 글쓴이의 이제 자기소개가 끝났어요. We are planning to redesign our brand identity and launch a new logo
to celebrate our 10th anniversary. 아하, 10주년이 됐네요, 회사가. 그래서 브랜드 정체성도 다시 설계하고 로고도 새로 출시하고 뭐 그럴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처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글을 쓰게 된 배경, 어떤 사안 때문에 이 글을 썼느냐라는 그 글의 배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We request you to create a logo that best suits our company's core vision to inspire humanity. 그래서 수신자인 미스터 존스에게 부탁하고 있네요. 이렇게 로고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회사의 그 핵심 비전에 딱 맞는 그런 로고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그런 사안이 생겼는데 당신에게 글을 쓴 목적은 뭐냐? 새로운 로고를 좀 만들어 달라. 그걸 제작 의뢰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제 글의 목적이 드러난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즉 회사의 새로운 로고를 제작 의뢰하려고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 hope the new logo will convey our brand message and capture the values of KHJ. 내용이 뭐예요? 새 로고는 이렇게 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작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앞에서 말한 이 글의 목적인 그 새 로고 제작 의뢰와 관련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lease send us your logo design proposal. 보내주세요. Once you are done with it. done and finished죠. 자, 로고 디자인 다 끝나면 좀 보내달라.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새로운 그 로고 제작, 의뢰에 관련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글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Thank you는 맺은 말이에요. 즉, 이 비즈니스 레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 다 이미 말했다는 걸 알려주죠. Thank you라든지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이라든지 if you need any help라든지 뭐 이런 말로 시작하면 이제 비즈니스 레터는 끝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업무 메일에 아주 정해진 패턴이에요. Best regards는 끝인사입니다. 즉 일종의 안부 인사예요. 주로 regard라는 말이 잘 들어가죠. Best regards, kind regards. 때로는 sincerely yours, faithfully yours, cordially yours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이제 끝인사구나, 업무 메일의 끝인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해석을 한다면 누구누구 드림 정도가 되는 거죠. 제임스 어케이디는 이 글을 쓴 사람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업무 메일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 인사 다음에 글쓴이의 이름, 때로는 그 사람의 소속 기관이라든지 직위명 같은 것들이 함께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 인사와 글쓴이의 이름이 나오면 이제 비즈니스 레슨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넘버 원. 회사 로고 제작을 의뢰하려고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글의 목적이라고 확인했던 그 문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넘버 2, 3, 4, 5를 보면 다 오답들이에요.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보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오답을 제거하고 나니까 어때요? 넘버 1만이 유일하게 지문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오답을 먼저 제거하고 답을 고르는 것도 뭐 수능이라든지 뭐 모평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접근법이 되겠어요. 문제를 푸는 접근법이 됩니다. 이런 것은 나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지문 내용하고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려면 영어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오케이? 즉,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접근법이기 때문에 오답 제거 접근법은 굉장히 그 마땅한, 합당한 접근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고 난 후에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지문에 나온 문법하고 어휘를 정리하세요. 지문에 나온 모든 문법, 모든 어휘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나중에 영어를 국어책 읽듯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법이 무엇이냐 생각하지 않아도, 이 어휘가 무엇이냐 한국말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문법 그 자체, 어휘 그 자체가 그냥 영어라는 그 언어 그 자체로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 그 준비 과정이 바로 지문에 나온 문법과 어휘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넘버 투. 이렇게 문법이나 어휘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한 10번 소리 내어 읽으세요. 이유는 읽다 보면은 문법이 문장에 녹아들어서 그 문법이 이렇게 문법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휘도 또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뭐 따로 뭐 시간을 새 외운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글의 구성 방식, 가령 18번의 그 글의 목적을 묻는 경우에는 업무 메일이라는 것이 주로 이런 구성 방식을 갖는구나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면화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결국에는 영어를 지식이라든지 학문이 아니라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잊지 맙시다.